아이비리그에서 원하는 거는 성공할 사람들이에요. 성공할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할 것 같은 아이들을 뽑아요.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졸업생들의 비율을 보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그런 것을 이루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히려 서울대하고 뭐 들어가기 좀 쉬운 학교들의 임금차가 적고 네. 미국은 이게 훨씬 더 커요. 아, 그래요? 2배 이상 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사람들을 뽑는다. 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한다. 그러면 아이비리그가 적당하고 네. 만약에 그냥 공부만 잘하고 좀 기가 약하다. 소위 네. 말해서 그러면 아이비리그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요즘 어떠세요? 우리 아이 보면서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시죠? 꿈이 자주 바뀌시더라고요. 아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어릴 때는 좀 우리 아이가 그 해외 넓은 데 나가가지고 글로벌한 인자로 성장하기를 굉장히 바랬었는데 또 요즘 한국식 교육 시키다 보니까 얘가 또 한국식 교육에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오늘 네. 더 갈팡질팡하게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왜요, 왜? 자, 또. 많은 분들이 네. 해외 유명한 대학들 보내고 싶어 하죠. 오, 맞아요. 하버드, 예일, 저 또한 그렇습니다. 네. 또 뭐 알아요? 예일 다트머스, 오. 브라운 대학. 좀 아시네. 제가 좋아하던 그 가십거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친구들이 네. 대학 가는 그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너무나 혹해요. 뭐예요? 자, 아이비리그 보내기 위한 우리 아이 영어법. 네.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네.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지 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오늘은 찐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자, 여기 이력 보이시죠? 오. 여기 미국식 이력이에요. 네. 가짜가 없어.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이사 뭐 이런 거 막 쓰지 않습니까? 콘텐츠 진흥원 이사 막 이렇잖아요. 그런 거 이름만 살짝 얹어놓은 거예요. 네. 미국에선 이런 거 얄짤 안 됩니다. 네. 이분 보세요. 네. 코넬대 물리학 학사. 와, 코넬대도 대단한데 물리학을 또 전공하셨네. 이거 거짓말 못합니다. 네? 하버드 대학 대학원 교육심리학 전공. 오. 네. 코넬 대학교 입학 면접관. 오! 자, 그러나 지금은 대치동 정영어학원을 10년째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자, 유튜브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 클래스 박스를 운영하고 계시고. 네. 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책이 나왔습니다. 아, 어떤 책이죠? 자, 그들은 어떻게 영어 1등급을 만드나. 그들이 누군지 궁금하죠? 네. 자, 바로 모시겠습니다. 백시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그들은 어떻게 영어 1등급을 만드나? 그들이 누구죠? 아이들이죠. 학생들, 공부하는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시면서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에 지원하는 아이들까지도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특별반이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은 사실상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특별반,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친구들은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도 있어요.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죠. 그럼 국제고 뭐 이런 국제중 이런 데 안 가더라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네. 그걸 목표로 하는 애들도 있고 일반 그냥 학교 다니면서도 세계 어디 가서도 영어로는 빠지지 않겠다. 그 정도 이제 하는 아이들. 아, 그럼 지금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이제 2학년에 올라가는데 네. 벌써 영어 싫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런 아이들은 영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기에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건가요? 첫 번째는 네. 영어가 싫어. 네. 이 말이 안 나오게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바꿔줘요? 영어 공부가 뭐 재밌는 것 같아. 뭐 할만해. 이 정도로 바꿔놔야 돼요. 일단. 안 그러고서는 시작도 하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학원 어떻게 끊고 바꿔요? 페파피그 같은 거 보여주면서 다시 퇴보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어렵더라고. 아,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네. 일단은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네. 사실은 좀 기본적인 게 중요해요. 기본적인 거.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줄 사람. 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이것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특히 아까 특별반 말씀드렸는데 네. 책의 내용은 거의 얘기를 해주지 않고요. 그건 네. 스스로 읽어서 하는 거고 네. 대부분의 시간 얘기하는 시간은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동기부여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요? 뭐 얘가 왜 어려운 공부해야 점을 하나? 이제 극복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마음을 제대로 먹게 하는 게 사실 얘는 준비가 안 되는데 우린 막 계속 얘한테 밀어붙이니까 그쵸. 마음은 더 다치는 거거든요. 제가 당신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다치는 것처럼. 저도 같이 다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럼 입학할 때 구체적으로 해외 대학 입학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뭐예요? 일단 학교 성적이죠. 학교 성적. 학교 성적. 그래서 학교 성적이 잘 나오면 좋은 거고. 네. 그 다음에 공통된 시험이라고 하는 SAT. SAT. 말고 ACT도 있고. 네. 뭐 다른 걸 적용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공인 인증 시험. 네. 그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에세이. 에세이. 자기가 자기 소개하는 글이라든가 에세이 토픽이 학교마다 조금씩 틀려요. 네.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글을 쓰는. 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써주잖아요. 네.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진솔하게 써야 돼요. 만약에 썼는데 문법이 몇 개 틀려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괜찮아요? 큰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걸 보여주냐? 얘가 진짜 썼구나. 네. 직접 썼구나. 네. 그거예요. 질문 몇 개만 해보면 알죠. 뭐. 그러니까 진솔한 게 필요해요. 그럼 코넬대 가셨을 때는 뭐 에세이 주제 같은 게 혹시 뭐였나 기억나세요? 기억이 정확히 나는데요. 네. 코넬대가 제 1순위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예, 예. 사실은 이건 대충 썼어요. 네. 그래서 데드라인에 밀려가지고 그냥 열심히 써서 제출했거든요. 네. 누가 저만 읽어보고 저만 한 번 읽어보고 냈는데 주제는 뭐냐면 인류의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인류의 발전은 인간의 지능에 의해서 일어났으니까 인간의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싶다. 즉 두뇌 과학을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써서 냈죠. 내가 저를 글 막 썼다 이거죠? 고등학생이 어떻게 그러면 말씀하신 학교 성적, 뭐 SAT 이것과 에세이가 있을 때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에세이인가요?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네. 만약에 에세이가 폭발력이 있다. 네. 그럼 다른 걸 상쇄해요. 그만큼 중요하구나. 되게 유연하다. 그러니까 에세이가 워낙 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실력이 월등하면 다른 점수 좀 낮더라도 네. 그걸 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십거래 데니라는 친구가 있어요. 브루클린에 사는 이 친구가 에세이를 엄청 잘 써가지고 그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거든요. 엄청난 뭐 그 예. 좋은 집안의 아이들보다. 네, 오. 맞아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좋은 학교 나오지 않고 공립학교에서도 온 애들 많은데 네. 그냥 친구예요. 친구 집 놀러 갔어요. 방학 때. 벽 한쪽이 개 기사로 쫙 차 있어요. 신문 기사예요. 네. 한쪽이 다예요. 매달하고 지역 신문. 네, 지역 신문에 쫙 잡혀 있는 거예요. 무슨 경시 대회 무슨 뭐 이런 거를 쫙 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갈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일단 우리 요거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선생님께서 코넬대 물리학 학사시잖아요. 네네. 선생님의 입학 과정 그때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제 과학고를 준비하다가 네. 준비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죠. 네.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친척 몇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 그래서 유학 갈래? 그래서 네 하고 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에 있는 조그만 지역이었는데 지역에 있는 가장 좋은 사립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학년에 50명 정도 되는데 네. 얘네들은 대부분 반 이상이 유치원부터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립 학교에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자란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머리가 좋지 않아도 다 잘해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발라요. 네. 안 싸워요.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제가 어울리기도 어렵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공부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네. 다 글로 해요. 그 학교가 이제 IB 학교였는데 네.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인데 네. 저는 뭔지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Writing Intensive라 그래서 글로 다 해요. 역사, 문학 같은 건 다 글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서술형이군요, 서술형. 네.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한글로도 글을 써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딱 들어가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종이 한 장 딱 던져주고 네. 위에 한 줄 써 있어요. 그리고 책 한 권 주고 여기서 네. 인용해서 써라. 45분. 이거는 충격이었어요. 저도 이제 공부 좀 한다고 했는데 네. 결코 쉽지가 않고 받은 점수는 뭐 B-. 이게 노력 점수예요. 네. 사실은 결과물은 좋지 않은데 워낙 노력하고 열심히 썼으니까 B-, B+ 뭐 이렇게 주고 그냥 네.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거 적응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홍정욱 씨의 7막7장을 보면은 학교가 12시인가 되면 이제 불을 다 소등합니다. 네. 근데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네. 화장실만이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어요. 네. 그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학생들 이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글도 써야 되고 이제 언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영어가 네.
착 들어갔는데 이제 햄릿 공부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오. 원서로. 트윙클 얘 가야겠는데. 트윙클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네. 책을 좀 읽어야겠다. 네. 근데 지금 공부하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전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한 학년이 좀 낮은 애들이 읽는 책이 무엇인가 좀 물어보고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읽기 시작했어요. 네. 저 때 유명했던 게 이제 샬롯스 웹이라고 네. 네, 그런 거 이제 필독서가 있었거든요. 아. 샬럿스 웹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책이에요. 유학생이었어요? 3년 살다 왔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그러세요? 잘 알아요? 메릴랜드에 잠시 아주 어릴 때.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부모님들 한국에서 이제 소위 공부 좀 하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아이비리그에 보내는 게 아까 우리 정민이가 네. 말했던 굉장히 로망이거든요. 근데 사실 왜 보내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나와서 좋은 회사 입사해서 뭐 성공해라. 근데 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아이비리그에 보내야 되는지 저는 부모가 그 목표 설정부터가 명확해야 된다고 좀 근데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들끼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진짜 공부 아이들 열심히 하잖아요.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한국 내에서 특정 대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서울대 가잖아요. 근데 서울대가 예를 들면 뭐 세계 100대 대학 안에도 못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해외 대학 준비해서 해외 대학 가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일단은 아이비리그에서 원하는 거는 성공할 사람들이에요. 성공할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할 것 같은 아이들을 뽑아요.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졸업생들의 비율을 보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그런 것을 이루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히려 서울대하고 뭐 들어가기 좀 쉬운 학교들의 임금차가 적고 네. 미국은 이게 훨씬 더 커요. 아, 그래요? 그래요? 2배 이상 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사람들을 뽑는다. 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한다. 그러면 아이빌드가 적당하고 네. 만약에 그냥 공부만 잘하고 좀 기가 약하다. 소위 네. 말해서 그러면 아이빌리그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부모님이 억지로 시켜서 잘하는 애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뽑는 거예요. 열정이 넘쳐서 뭔가를 해. 네, 무엇인가를 해서 그걸 이미 시도를 했어요. 네.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 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그러면 학교에서는 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좀 보나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책을 출판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중고등학생인데요? 네. 책을 쓴다고요? 네네. 어떤 책을 써요? 종류는 뭐 에세이예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셀프 퍼블리시라고 해서 스스로 출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냥 얘기, 자기 사는 얘기라든가 뭐 자기의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출판하는 애들이 있고 심지어는 많지는 않은데 대형 출판사, 랜덤하우스라든가 이런 곳에 출판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 출판했다, 대형 출판사에서.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얘는 뭘 해도 성공하겠네. 되겠다. 꼭 그 출판이 아니더라도. 예.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쉽죠, 걔를 뽑기가. 이미 증명된 아이를 뽑는 거군요. 그렇죠. 가능성을 좀 보여줘야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출판 같은 게 있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운동을 또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베네핏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운동은 한 두 가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운동을 기본적으로 한다. 운동은 잘 못하는데 그냥 팀원으로서 후보라도 오래 지속을 했다.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그 교실 내에서는 조직 생활 같은 게 적으니까 네. 팀원이 돼서 조직 내에서 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달라 이거죠. 만약에 거기서 팀 캡틴이 되고 큰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플러스죠. 네. 그렇지 않아도 팀 활동은 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팀원으로서의 조직력, 거기서 잘 어떤 역할을 하든 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학생이 운동을 꽤 잘한다. 네. 뭐 전미 순위에 들어갈 정도가 된다. 네. 혹은 올림픽 대표 후보가 된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쉬워요. 얘를 뽑아야지. 그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성적 되면 장학금 주고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운동만 잘해도 물론 아이빌리그에서는 대부분은 장학금 안 줘요. 운동 그래요? 잘해도. 장학금 줄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국체전이나 이런 해외 것도 좀 인정을 해주는 편인가요? 전국체전 정도 나갈 실력이다. 그러면은 쉽죠. 한국이란 나라를 알고 한국이 올림픽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그거 조금 살펴보면 되잖아요.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약간 수영 계속 시켜 어떻게? 수영 돌고래 그 금메달 따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부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 아이비리그를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운동이든 아니면 뭐 책을 내든 아니면 그 어떤 특정 분야에서 네. 일정의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네.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유행인 게 뭐 네. 국제중, 국제고 이런 데거든요. 맞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선생님? 조금 더 수월하긴 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이제 어떻게? 첫 번째로는 공부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글을 통해서 많이 판단을 해요. 에세이 같은 거. 네. 그래서 글을 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글을 굉장히 평균적으로 되게 잘 써요. 거기서 나만 좀 부족하다 그러면 고생이에요. 남들이 3시간만 했을 거를 10시간, 15시간 써야 돼요. 네.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공부하기 때문에 네. 쉬운 것이고, 두 번째로는 꼭 공부만 아니라 공부 외적인 것에도 기회가 많아요. 이런 학교들이. 네. 그래서 특별 활동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많이 해줍니다. 이런 네. 학교들이. 뭐 악기를 한다든지 보면 거기 뭐 하나씩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도 사립초등학교 친구들은 악기 1학년 때부터 무조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어쨌든 국제중 국제고가 일단 학비가 좀 비싼 편이잖아요. 네. 일반고 보내면서는 그러면 이런 개별 활동, 운동 같은 거를 뭐 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완하는 그런 걸 좀 함께 해줘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랑 비슷한 아이들이 같이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맞아. 왜 이 동력이 나만? 떨어져요. 만약에 아이가 진짜 마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요. 아, 난 아이빌리그 가고 싶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미래에 뭘 할 네. 어렴풋한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러기 쉽지가 네. 않죠. 그리고 네. 특별한 게 하나 있으면 뭐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것들. 분야에 특별한 게 있으면 돼요. 아. 그리고 운동이나 악기 못해도 돼요. 근데 네. 공부만 잘해도 되는데 네. 그 수준은 약간 한국 올림피아드 대표 정도? 그 정도면은 뭐 맞아요. 공부만 해도 돼요. 선생님 코네대 물리학 나오셨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이비리그는 전 세계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 오늘 많이 꺾이네. 자신이 많이 없어지네. 아니 이게 꼭 아이비리그만 좋은 학교는 아니니까 우리가 아니, 꼭- 너무 한정 짓지 네, 말고요. 꼭 갈 필요는 없어요. 네. 보내고 싶다고요. 그리고 숫자가 얼마 안 돼요. 1년에 아이빌리그 학교가 8개가 있는데 거기 가는 한국 학생들이 네. 100명도 될까 말까예요. 그러면 선생님 진짜 그냥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그 아이비 리그를 가는 학생들의 비율은 예를 들면 뭐 보딩 스쿨을 통해서 가는 비율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국제학교 출신들이 많이 가는지 아니면 뭐 일반고에서 자기가 진짜 아이비 리그를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뛰어난 아이들이 가는지 좀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 데이터는 사실은 네.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유학을 가서 네. 거기 좋은 학교 다니고 거기서 적응하고 가는 비율이 더 많아요. 한국에서 그래요? 직접 가는 것보다.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현장에서 어. 직접 그럼 보시기에 유학을 만약에 내가 진짜 아이비리그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유학을 보낸다. 네. 한 몇 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유학을 보낸다? 네. 어머니 같이 안 간다? 두 가지 옵션 다 알려주세요. 같이 안 가면 사실 성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나누냐면 네. 고등학생 고등학생. 이하. 네. 통계적으로 나온 건데 보딩스쿨을 보내잖아요. 네. 고등학교는 괜찮아요. 중학교 보딩스쿨은 보내지 않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통계적으로 결과가 안 좋습니다. 아, 이런 거 좋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중학생을 받는 보딩스쿨이 수가 현저히 적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 가려면 같이 가셔야 돼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부모님.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같이 못 간다 하면은 고등학교 정도에는 보딩을 태워도 크게 문제는 없는. 기숙학교가 많아요. 명문학교들 중에 네네. 고등학교는. 예.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그렇죠. 적응하느라. 일단 공부 그리고 문화 네. 이 둘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버티고 이겨낸다. 네. 그러면은 그 자체가 학교에서 봤을 때는 무엇인가를 좀 해냈어. 조금 점수를 줘요. 네. 얘가 유학생인데 막 유명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해냈고 이런저런 거를 했구나. 그러면은 실패를 좀 경험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야. 아까 말씀하셨던 성공할 것 같은 애들을 뽑는다는 거에 또 그렇지. 부합하는군요. 그 힘든 환경을 어쨌든 버텨냈다라는 것 자체를 실력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요 부분이 핵심적이에요. 네. 네. 아이가 무엇인가 잘하려면 과정 중에 분명히 실패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네. 실제 그러면은 가서 적응 못하고 실패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겠네요. 있죠. 굉장히 많아요. 아이빌리그 기준으로 보면 40%예요. 절반이나요? 절반 가까워요. 그렇구나. 왜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입학도 어렵지만 졸업이 더 그치, 힘들기 그치.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그 뛰어난 사람들도 이렇게 실패 확률이 높다는 학업을 거.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어적 장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언어적 장벽은 사실은 부딪히게 되면 아예 제가 볼 때는 그 시도조차 못할 것 같고. 둘 다인데 네. 일단 대학교 공부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양이 나와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제가 좋아하는 철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제 철학을 좋아해서 네. 철학과 들어갈까요? 하는데 들어가지 마라. 어. 너 책을 너무 느리게 읽어. 아. 그런 네. 조언까지 해줘요. 네, 제 추천서도 써주신 분이에요. 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상담하고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버드 철학과 나왔거든요. 어. 학교를 가보니까 그게 맞아요. 철학과 같은 데는 수업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어야 돼요. 철학책 같은 거 이렇게 두꺼운 거. 수업 하나당. 네, 하나당. 속도를 못 따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런 두꺼운 책, 힘든 책 5권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게 공부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부럽기도 한 게 미국에서는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이런 거 진짜 정확하게 써주거든요. 그렇네. 그러면 자 이제 좀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아이비리그를 공략하고 싶은 자신감 많이 아니 떨어지는데.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가져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허황되게 우리 아이 아이비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코스로 맞아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밀어 네. 넣고서 그 아이가 망치는 것보다는 이 정도 각오는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은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영어 1등급을 만드나 예, 그쵸? 이제 아이비리그 공략하는 영어 공부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크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방법은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미국에서 학교에서 네. 보는 거는 어떤 방법이더라도 얘가 올 수 있으면 된다 이건데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귀결되는 거는 네. 책 읽기예요. 책 읽기. 책 읽기라 하면은 영어 도서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거죠? 다 적용이 된다고 보고요. 네. 영어 책은 초등학생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에 1시간은 읽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한글 네. 책도 하루에 1시간 정도 읽는 게 좋아요. 그 항상 저희가 이제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선생님들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물어보는 게 만화책이나 이런 책도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만화책은 그 시간에 제외하시는 게 좋아요. 아, 물론 그래요? 그걸 읽으면은 네. 애가 즐거움을 느끼고 하는데 그건 제외시키는 게 좋아요. 아이비는 다르다. 네. 만화책 안 된대요, 전민기 씨. 그냥 아이비를 포기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아이비 보내야 됩니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노력한 다음에 포기하는 것과. 책을 일단 좀 많이 읽어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영어 책을 읽힌다 하면은 네. 네. 수준에 좀 맞는 책들, 네. 여러 분야의 책들, 요를 좀 골고루 우리 부모님께서 좀 골라서 드려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읽힌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야. 스스로. 아이가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두꺼운 원서를 막 읽고 이런 친구들이 가는 거죠? 꼭 이렇게 수준이 높을 필요는 없어요. 책이 그냥 재미있는 책인데 아이들 나이에 맞는 그거를 많이 읽는다 스스로 엄마가 푸시를 많이 안 해도 네. 그러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얘는 가능성이 있어. 책 읽기로 귀결된다 이거죠. 네네. 지금 다들 좌절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뭐 허황된 꿈은 아니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 난 아이비 맞아요. 보낼 거야 하면은 진짜 멱살 잡고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럼 결국 실패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초등학교 때는 어쨌든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네. 책을 읽으면서 뭐 영어에 대한 기본 같은 것들 그거 읽다 보면은 문법이 저도 이제 미국 살다 오니까 뭐 비동사 이런 거 몰라요. 근데 문제 보면 그냥 풀어요. 약간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어 문법 시간에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뭐 모의고사 수능 보면 영어는 어쨌든 만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우리 아이 숙제 안 봐줘요? 영어 숙제? 그건 내가 설명을 못해요. 왜냐면 나도 이런 식으로 내가 습득한 거지. 이게 이상해. 이건 틀린 거야는 알지만 이거 왜 그런지는 나는 설명을 못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희망을 드리면은 네, 좀 주세요. 구체적인 방법. 네. 집을 책으로 도배를 하세요. TV 없애야 되죠? TV 이게 안 없애고 돼. 게임 없애고. 핸드폰은 우리 스티브 잡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애들 손에서 뺏어야 돼요. 그래. 자극을 줄이고 집을 책으로 도배를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네. 책을 많이 읽는 걸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아니 저는 할 수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바쁘시니까 네. 쉽지 않죠. 전민기 씨 없애는 거 어때요? TV랑 핸드폰 싹 다. 난 TV 없이 못 살아요. 네. 그럼 따로 살자. 난 TV에 나오는 사람들 그건 내 책입니다. TV 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공부예요. 영상 관련한 외부적인 자극을 다 없애고 진짜 무조건 한번 해볼까? 책을 읽혀야 되는구나. 근데 왜냐면 얘가 할 게 없으면 책을 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도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기특한 게 저희가 좀 방송이 늦게 끝나가지고 늦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혼자 8시에 일어나면 본인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한 9시에서 9시 반까지. 2시간 정도는 그냥 혼자 책을 보고 혼자 또 TV를 할 수 켜서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1시간 보고 또 네. 게임 1시간 하고 이렇게 스스로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은 네. 어리다 보니 좀 그림이 있는 책을 좀 많이 보고 네. 좀 그것만 이제 우리가 잘 환경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상맥하는 게 있는데 네. 자기의 의지가 강한 애들이 좋은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빌리그 학교에서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책을 읽을 때 부모님 그 책을 왜 읽지 하는 것도 좀 읽게 내비두시는 게 좋아요. 아직은 어리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좋은 책을 읽다 보면 네. 좋은 책을 이제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틀어서 네. 애가 싫어하는 책을 자꾸 읽게 한다. 그럼 책과 멀어지는 게 돼요. 네. 의지나 고집은 센데 얘가 공부에 이걸 보이지 않아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공부 아닌 걸로 성공할 수 있죠. 그래요? 역시 다르다 아이비는. 아니 제가 늘 약간 억울하지만 저는 글책으로 아이 그 책 읽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잘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이한테 만화책을 들이밀더니 애가 만화책에 빠지게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정민기 저의 씨가. 좀 안 좋은 그 경험 때문인데 제가 이제 저도 외고를 나왔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 우리 반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맨날 만화책 봤어요, 진짜. 만화책, 무협지. 그 친구도 아이비리그 갔어요? 아니, 아이비는 못 갔어도 그래도 뭐 판사도 있고 다 하니까. 네. 그 친구들 특징이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읽더라고. 저는 만화책도 좀 보기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아들은 그래도 넌 만화책이라도 좀 일단 읽는 습관을 좀 들여봐라 해서 그냥 준 거예요. 왜냐면 글책을 주니까 처음에 이제 거부하길래 이거는 그래도 열심히 읽어서 일단 거기까지 만들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영어 공부법이 이제 요 책의 주요 내용이잖아요. 네네.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좀 공부를 시켜라? 물론 본인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찾아서 하는 단계가 오겠지만 네. 그래도 그 전에 어떻게 우리가 약간 길이라도 좀 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책을 좀 읽는다 아이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이제 생각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능 발전이에요. 사람의 지능은 발전이 돼요. 네. 그래서 지능의 평균이 100인데 이게 110, 115 이렇게 발전될 수가 있어요. 근데 특정 분야는 훨씬 더 많이 발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책 읽고 이해하고 언어적인 능력이 더 많이 발전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 신경 써서 아이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쓴 글을 자세히 읽고 피드백을 줘야 돼요. 첨삭해줘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그냥 첨삭이 문법 이거 틀렸네 다시 써 이게 아니고 네. 실제로 아이를 글로 통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거를 그러면은 부모님이 직접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가요? 아니면은 이런 걸 또 잘해주시는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부모님이 할 수 있으면 좋죠. 네. 못해요, 저희. 그게 문제예요. 근데 네. 사랑이 크면 네. 아픔도 커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화가 많이 난다는 사랑하기 거지. 때문에 네.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하면 네.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게 드러나요. 네. 목소리에 드러나고 맞아요. 표정에 드러나요. 이미 내가 숨 쉬는 것부터 얘가 느낌을 알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읽어요. 아이가 누굴 제일 잘 알아요? 엄마, 아버지 제일 잘 알잖아요. 맞아요. 한마디 안 해도 다 알아요. 들어오면은 알잖아요. 어떤 기분인지. 제가 화 안 냈다고 하는데 아이가 엄마 아까 나 수학 가르쳐 줄 때 화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화를 안 냈거든요. 네. 근데 그 분위기로 화를 냈다는 걸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국제학교라든가 네. 교육을 좀 신경 써서 교육비는 높지만 이런 학교가 좋은 게 그거예요. 이런 교육이 어느 정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제중이나 이런 걸 준비하려면? 실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꼭 아이빌리그에 국한되지 않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는 책을 좀 많이 읽고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는 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세요. 아,
그를 봐줄 수 있는 곳으로. 네. 선생님도 봐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반이 그거예요. 네.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한 네. 3시간, 4시간 동안 글만 써요. 그걸 버텨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거 나가 떨어지는 애들도 많죠. 있어요. 한두 번 그쵸? 듣고 나가요. 그런 친구들은 끝까지 도전할. 성공 가능성이 낮죠. 여기서부터 못 버텨내면은 네. 그 다음 스텝은 밟아나가기 어렵겠군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 책 많이 읽고 중학교 때 에세이 쓰고 고등학교 가면 이게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약간 본인의 관심 분야나 이런 걸 거의 약간 논문 쓰는 형태까지 좀 발전을 해야 가능성이 좀 생긴다고 봐야 돼요. 고등학교가 돼도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는 마무리예요. 다듬어야 되는. 네네. 케이크 보면은 뭐 딸기도 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네. 결정이 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네, 그때 중요한 게 진짜 중학교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10학년 정도까지. 그러면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근데 엄마들 생각은 아이 해외 대학 갈 거 아니면은 영어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국내 입시만 준비할 거면 딱 수능 어느 정도 1등급만 맞으면 되니까. 근데 아이가 영어를 진짜 좋아해야지만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진짜 빨리 판단해야겠다. 지금 일단 그러면 에세이 학원에 넣어보자. 얘가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나는 지금 계속 TV를 버릴까 말까를 지금 계속 고민 중이긴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넣어봐서 얘가 그거를 버텨낼 수 있으면은 그 다음 국제중 준비하고 착착착착 준비하는 거고. 네. 얘가 지금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빼서 한국식 교육으로 이제. 그건 빨리 집중해서 결정하는 게 가야겠네. 좋긴 하겠네요. 저는 이제 쉽게 봐요. 네. 뭐 한두 번 수업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여기 한번 데려가 볼까? 데려가 보자. 그러면 선생님 학원에 실제로 막 레벨 테스트 같은 거를 좀 보나요? 어때요? 네, 레벨 테스트 있죠. 그러면은 막 초 1학년, 2학년 애들 막 2장 쓰고 나와야 되고 그거예요? 저희 이제 학원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안 봤는데 네. 글쓰기가 큰 부분이에요. 네. 레벨 테스트에. 네. 그리고 글쓰기는 주로 제가 봐요. 네. 근데 혹시 지금은 잘 못 쓰지만 그 안에서 좀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네. 30살이 안 됐는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작가들 보시면 20대, 10대 때 유명한 작가들이 역사상 거의 없어요. 그건 뭘 뜻하냐?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네. 작가는 진짜 젊은 어린 작가가 없네. 그렇죠. 네. 다 40대, 50대 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작가들은 카프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전쟁을 겪거나 아니면은 뭐 집안 환경이 굉장히 좀 불우하다든지 지독한 사랑의 실패라든지. 뭐 그런 경험들이 다 바탕이 되는 그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그런 네. 걸 찾죠.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지금 라이팅 좀 중요하구나. 좋았던 게 뭐냐면 네. 기존에 이제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현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이런 시간은 반드시 네.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러면, 아이비라는 걸 너무 쉽게 목표로 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이의 그렇네. 그 교육 이제 성장 과정 같은 걸 좀 보면서 네. 이건 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런 거 괜히 잘못 유행이라고 해서 그냥 유학 보내고 잘못했다가 네.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맞아. 주변에서도. 네네. 네. 돈만 쓰고 시간 낭비하고 아이의 길 빨리 못 찾아주고 최근에 보면은 네. 제주도 국제학교를 진짜 많이 간단 말이에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저희도 솔직히 좀 고민 중에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학생이 있어요. 네. 제가 보낸 학생도 있고 이제 방학 때문에 와서 저랑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쓰기 많이 하는 공부를 하는데 네. 교육 수준은 괜찮은 편이에요. 제주도가. 뭐 아주 좋은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사립 학교에서 하는 교육 수준보다는 좀 떨어져요. 네. 그런데 교육 수준은 괜찮은 편이다. 어. 그리고 성과도 꽤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당장 내가 중학교 때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 못 나가는 경우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제주도에서 좀 국제학교에서 경험을 쌓고 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아이를 보딩 태우면은 실력이 된다면.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능력이 되신다면은 괜찮은 네. 방법이고 네. 아이가 능력이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단계별로 힘들 거예요. 첫 번째 제주에 가는 순간 힘들 거고요. 네. 맞아요. 시스템이 틀리니까 아이 입장에서 네. 미국으로 보딩스쿨 갔을 때 또 더 힘들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대학교로 갔을 때 또 힘들겠죠. 네. 그래서 번에 가서. 이런 거를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이 네. 최소한 아이가 힘들지만 나 할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전해 볼 만하고 만약에 그런 게 없고 네. 소위 말하는
기가 좀 약한 스타일이면 네. 이거를 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기는 겁나 세잖아, 우리. 기는 우리 둘 닮았었어요. 저희가 이제 미국 처음 갔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팜랜드 엘레멘치 스쿨이라고. 저는 진짜 ABCD밖에 모르는데. 근데 뭔가 이름부터 되게 농경스럽다. 왜냐면 우리 그 학교의 마스코트가 그 허수아비였어요. 아, 진짜? 근데 아빠가 진짜 저를 학교에 딱 두고서 네. 그냥 떠나셨어요. 오. 전 그 다음부터 그냥 혼자 남았는데 영어 아예 모르는데 그냥 선생님들 오라는 대로 따라가고 이소리라고 하는 이제 외국에서 온 아이들 그 수업에 데려다줘서 네. 저는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영어를. 버텨냈잖아요. 공부는 뭐 끝끝내 못했지만 잘 못했지만 그거를 이겨낸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보면은 제주도 국제학교에서도 영국식 교육과정이 있고 미국식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선택해서 좀 가야 되는 거예요? 영국 유학 보낼 거면 영국식 하고 미국 유학 보낼 거면 미국식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아, 방향이 한 가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들어오기 어려운 대학교 가는 방법이 여러 네. 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영국식 교육을 했어도 그걸 감안해서 다 봐요. 아, 그래요? 네, 예전 문과이과처럼 정하면 못 가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네. 너 그럼 대학교에서 너 여기서 영국식 교육 받았구나. 네. 그런 걸 알고서 이제 면접들 본다는 거죠. 그렇죠. 야, 우리가 아는 것보다 확실히 미국의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린 되게 이런 자잘한 정보들 이걸 가지고 막 아이가 될지 안 될지를 걱정하고 고민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크게 미국도 아이비리그 학교마다 보는 인재상이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뽑는 인재상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네. 고등학생들인데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네. 학교 입장에서 보면.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스쿼시라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네. 스쿼시 게임 하면 뭐 같이 치는 분들이 뭐 변호사, 교수님 네. 이런 분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입학 사정관이 있었어요. 오. 코넬 대학교 입학 사정관. 네. 네. 그래서 친해졌는데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학생들 뽑는지. 아마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되게 많아요. 네. 저를 아마 뽑았을 거예요. 아. 그때 딱 시기가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적이 좀 낮아도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학교에선 소중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오래 했어요. 네. 그래서 바이올린 실력이 꽤 된다고 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럼 얘를 뽑아요. 성적이 좀 떨어져도. 아. 왜냐하면 우리랑은 전혀 다르네요? 그러니까 걔가 학교 입장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극복을 많이 하고 어떤 레벨까지 갔다는 거 자체가 미래의 성공을 예견할 수 있는 지표를 준 거예요. 오로지 공부만 판 아이들보다는. 근데 이게 꼭 한정돼 있지가 않아요. 네. 만약에 아이가 게임을 진짜 잘해서 네.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갔어요. 그런데 공부 어느 정도 해서 아이빌리그에 오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건 반드시 플러스죠. 아, 게임도. 그렇죠. 그렇지. 우리 아이는 그 종이접기에 지금 미치는데. 종이접기로 세계 챔피언이 되면. 종이접기는 아이비리그에서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요요 있죠, 요요. 예. 네. 요요 챔피언급 된다. 그러면 반드시 플러스예요. 거봐요. 그거 비행기 날리기 국가대표 했어요, 우리나라. 아니, 봐봐요. 네. 공부 성적이 너랑 나랑 거의 비슷해. 네. 여분은 그냥 이쁜 얼굴밖에 없어. 난 이것도 비행기 재능입니다. 날리기 챔피언이 있어. 그럼 당연히 나를 뽑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뭔가 한 가지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그 느낌을 알고 그 과정을 알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데 대입하면 되잖아요. 적용만 하면 그래서 되는 거구나. 힘들지만 고생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그 내공이 쌓이잖아요. 네. 애지만. 네. 그럼 이걸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 취미 활동도 같이 개발해 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요것 좀 궁금한데 이 책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영어 1등급을 만드나. 요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비슷한데요. 네. 작은 걸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저희가. 맞아요. 네. 그게 SR 아니라 점수 막 이런 거. 큰 거를 봐야 돼요. 큰 거. 어떻게 큰 걸 봐요? 아이가 몇 시간 책을 읽냐. 아이가 여태까지 읽은 책은 어떤 거고 몇 권이고 그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집중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1등급 기준으로 보면은 책 읽는 양은 100페이지짜리 100권 이상. 지금까지 영어책으로 보면은. 아, 그게 영어책으로 이제 그 미니멈이죠, 미니멈. 책 읽는 속도가 평균적으로 하면 2만 시간 나와요. 2만 시간이요? 주변에 워낙 많으실 테니까 여쭤볼게요. 해외에서 대학을 나왔을 때 장점은 뭐예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네. 세상을 바라보는 시견이 훨씬 넓어요. 그리고 다양성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네. 그리고 역경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네. 유학을 하신 분들이. 네. 그래서 역경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많아요. 아. 그 힘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사실 역경이라고 모르고 살다가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첫 역경을 맞이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방송 생활도 사실은 밑바닥에서 하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야 그 경험을 하면서 이걸 극복하는 게 얼마나 극복한 거 맞아요? 중요한지를 네. 거의 마흔이 돼서 이제 깨달았는데 이거를 어린 경험으로 하면은 그때부터는 더 성취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부정적인 얘기가 아, 좀 괜찮습니다. 있는 것 좋아요.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가 네. 좋아요. 뭐 몇 쪽을 읽고 몇 쪽을 읽고 이거 디테일이에요. 네. 중요한 건 아이의 마음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기가 세야 된다. 네. 자존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업을 하면 책 내용 설명은 거의 안 하지만 이런 얘기는 많이 해줘요. 성공이라는 게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네가 도움을 많이 받으면 그게 성공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좋지 않으면 남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이제 글로 써서 풀어내게 하고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저는 애를 씁니다. 아. 그래야지만이 책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네. 글도 뭐 2-3시간 써서 글을 네. 쓸 수 있는 힘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거기 이제 몇 학년부터 받으시죠? 저희 아이부터 저는 한번 받아보시는 건 정령 어떨까요? 어학원을 좀 보낼 예정이거든요. 4학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4학년부터요. 아, 선생님 괜찮네. 그치? 나 이런 교육을 원했거든요. 어. 네. 저희 아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령어학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영어 1등급을 만드나. 네. 근데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이 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전편도 한번 복습하시면서 이분들이 말하는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가를 좀 다 두루두루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치동 밖에 있는 학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왠지 막 대치동 안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막 집에서 엄청 많이 시켜서 사교육에 쪄들어서 마치 자신의 의지는 없이 학원을 다니고 약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하거든요.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대치동에 있어. 못 가는. 실제로 어때요? 대치동에서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 뭐 여러 케이스들을 보실 거 아니에요? 대치동 아이들은 일단 예의가 발라요. 그리고 손해볼 줄 좀 알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요. 실제로? 네.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군요. 스트레스 받는 애들은 학원 안 다녀요. 아, 대치동에도 대치동에서도? 있어도 네. 보내면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생활로 받아들여요. 아, 주변에서 다들 또 그렇게 네. 하니. 그래서 9시부터 9시 일주일에 6일 동안 수학학원을 다녀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친한 친구 많대요, 거기서. 거기서 애들이랑 밥도 먹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하루 종일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생활이에요. 힘들지만 뭐 내가 처한 상황이니까 그냥 하고 있다. 뭐 다른 이렇게 애들도 다 하니까. 슬프지 않고 뭐 그렇게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인 거예요. 아, 이게 그래요? 사람 사는 방법인가 보다. 나의 생활이다 하고 그냥 받아들여? 살아요. 그게 안 되면 그렇게 못 다니죠. 맞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대치동 같은 좀 학군지가 네.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어... 그거는 선생님이 아니라 네. 아이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놀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수한 게 아니라 공부량,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이 정립돼 있고 그 분위기가 있어서 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타 지역 애들 오면은 놀라요.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냐고. 그렇죠. 처음엔 그렇겠죠. 네, 타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많고 네. 대치동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해야겠네. 또 이 얘기를 이거는 들으면. 선생님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네. 부분도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음. 왜냐하면 성공하려면 사실 성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위에서 있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렇다고 뭐 꼭 여기 보시는 분들이 야 우리는 대치동 갈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럼 그 안에서 또 좋은 교육을 그쵸, 그쵸. 하는 그런 곳들을 찾아서 가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단편적으로 뭐 네.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능 1등급 네. 요번에 굉장히 불수능이라 그래서 네. 4%대 나왔죠. 네. 대치동 아이들이 반은 안 되고 한 40% 정도가 1등급을 받아요. 그래요. 10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타 1등급을 지역과 받는 비교해서. 비율이. 그거는 이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서만은 아니에요. 다 그만큼 노력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분위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밖에서 보기에는 네. 대치동 안에서 그렇게 막 10시간, 12시간씩 학원을 계속 돌리다 보면 아이들의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매일 필드를 뛰면 네. 그게 비율이 낮아요. 훨씬 낮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은 대치동에서도 그렇게 공부량 많이 못 가지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이 주로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참고 네. 참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 자꾸 모여요. 뭐 물론 네. 성공이 공부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기 뭐 그렇죠. 못 들어간다고 슬퍼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아이가 네. 공부에 좀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 아이비 리그에 대한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어차피 부모의 역할이 또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혹시라도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이빌리그 가면 좋은 점이 많아요. 실제로 많고요. 도전해 볼 만한 목표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네. 그거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아이를 보시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면 네. 서포트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다른 길을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의 판단이 늘 이거 하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빨라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내 애가 되게 집중력 좋은 것 같고 뛰어난데 얘가 노력을 안 해서 이런 것 같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해서 얘가 이렇다. 이런 얘기 엄마들의 공통점이잖아요. 저도 늘 그런 얘기 듣고 자랐거든요. 아, 근데 그 노력 자체가 그 아이의 재능인 거네. 노력을 할 수 맞습니다. 있는 아이 자체가. 네, 아. 어쨌든 그 끈기를 좀 키워주도록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아이비리그 보내기 위한 우리 아이 영어 공부법이었는데 사실 영어 공부법이라기보다는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려면 어떤 좀 조건들이 필요한지 어떤 성향의 아이들이어야 되는지 부모로서 또 어떤 이렇게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백시영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희망도 일부분 봤고요. 네.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부분. 참 희한하네. 이게. 일단 그쵸? TV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방학 때에서 책을 열심히 읽는 모습이 좀 걔 원래 잘 읽었어요. 전민기 씨가 자꾸 TV 볼래? 이 얘기만 안 하면 걔는 하루 종일도 책 읽으래요. 그럼 그렇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V가 기대하도록 고장났다고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에도 좋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다 한번 다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전부부 전민기였고요. 네, 정민여였습니다. 저희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